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세계 증시는 미국이 전날 어쨌다 요런 이야기보다는 중간선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중간선거를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 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표를 지금 진행 중인 결과를 보니까 예상치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뭐냐면은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먹고 하원은 공화당이 먹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치였는데 이제 그 개표 결과가 지금 예상치 거의 그대로 나오는 중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상원이고요. 요게 이제 하원인데 파란색은 당연히 민주당이고 빨간색은 공화당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하원에서 공화당이 먹고 있다. 요게 예상치였는데 예상치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응은 사실 좀 제각각인데요. 이거를 예상치 그대로 나왔다라고 해서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순간에 꺾이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오늘 한국 증시처럼 기존에 수급이 좋았던 친구들은 이걸 재료로 해서 와 예상치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환호하는 증시도 있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 다 이 이런 증시도 있고 저런 증시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세계적인 아직 큰 흐름 어떤 큰 변화 이런 거는 좀 나타나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떤 세계적인 변화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거죠. 아직까지는 지난 2달간 하락하다가 지난 한 달간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강한 친구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좀 멈춘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같이 저 밑에서 기어다가다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아직 큰 방향성이 틀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지난 2달간 하락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 다 푸는 이런 반등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반등이 멈춘 친구들도 오늘부로 등장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이제 앞으로 뭘 주목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오늘 경제지표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내일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CPI들이 있죠. 코어 CPI와 CPI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 이제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정말 바쁘게 달려온 어떤 그런 각종 이벤트들의 연속이 이제 이 물가지표를 발표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끝나게 됩니다. 지난 일들 되돌아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IT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있었고, FOMC 회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간 선거까지 있고, 이제 물가지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 2달간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을 하는데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FOMC 앞두고 좀 오르긴 했는데 FOMC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중간 선거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덕분에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진 거,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점으로 보이고요. 이제 하여튼 남은 건 물가 지표입니다. 그죠? 사실 오늘 중간 선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이 물가 지표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물가지표도 이 내일 물가지표 요거 하나만 갖고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지표 중요하다라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목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생각보다 있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게임 체인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의 지금 긴축 정책이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면서 인플레라는 수치가 확실히 꺾이는 거를 추세적으로 확인한 뒤에서야 이제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내일 하루 이런 물가 지표를 확인했는데 내일 조금 좋게 나왔다거나 내일 좀 나쁘게 나왔다거나, 이게 사실 그다지 어떤 큰 추세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파월 의장의 의지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파월 의장님 쉽게 포기하실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그래서 딱히 어떤 뷰를 바꾸는 그런 건 없고요. 저도 기존의 생각들 계속 기존의 시장을 보는 관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파월 의장도 기존에 자기가 보는 어떤 미국 경제의 관점, 인플레와에 대한 싸움 관점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뭐 좀 있었다 없었다 하면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 와중에 하여튼 시장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에다 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이 이상하네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기준은 시장이고요. 뭐가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가슴이 아프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잘못이 없어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계좌 평가에 그 뭐 한다고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그런 거 보셔가지고 그 괜히 그 정신 건강에 안 좋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좀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단가 부근에 오고 뭐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볼 필요 없는 분이라면 안 보면 되죠. 그죠? 뭘 굳이 그걸 봐가지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죠? 일부 증시는 오르고 일부 증시는 뭐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오늘 뭐 있었던 일들 좀 하나 좀 더 있긴 한데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 물가지표는 CPI가 예상치를 아래로 그죠?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나왔고요. PPI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솔직히 전 세계가 인플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치를 좋다고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하여튼 이걸 무작정 좋다고 봐주기도 좀 어려운 게, 그죠? 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그래도 조금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뭐 미국이 긴축을 한다 해도 여전히 유동성이 남아있고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이게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죠? 중국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작정 좋기만 보기도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경기 침체와 물가 안정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 갖고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국 그죠? 하여튼 물가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중국 증시의 반응은 하락 마감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에서는 그래서 부양책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 미국은 인플레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와의 싸움에 방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 점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뭐 중국에서 물가지표가 저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완화 정책을 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율이 박살나면서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영향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한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어떤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비트코인이라든가 하여튼 가상화폐라 해야 되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제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다소 뭐 재밌는 거는 얘네가 박살이 난다라고 얘네가 박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다소 좀 독특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게 되면 증시에도 영향이 일부 가긴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만 박살이 나고 증시는 비교적 좀 멀쩡한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증시에 반영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비트코인 이런 걸 잘 아는 게 아니라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근데 아무튼 일단 잠재적인 무슨 악재가 하나 나오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악재가 하나 나오긴 나온 거죠. 그죠? 무슨 거래소 하나가 망했대나 그러고 있죠. 그래갖고 비트코인들이 박살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000를 붕괴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래간만에 보시면 이제 $20,000 시원하게 이제 붕괴가 됐고 저점도 조금 낮추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하여튼 지금 보신 비트코인 위에서부터 오랫동안 잘 빠지다가 지금 이제 여기 어디 $20,000 언저리에서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버티고 있죠.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지금 한 5개월 동안 버텼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얘가 머리를 내밀고 있다,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레벨 다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레벨 다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다운되면 어디까지 간다? 저 밑에 지지선이 잘 없죠. 이제 한 14,000 이 정도까지는 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요, 대충 이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거 악재가 이 증시로 전이가 되는지 이런 부분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상해종합인데 다중바닥형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중바닥형 만들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걸로 일단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일단 이 전고점 자리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 증시의 반등은 일단 끝났다라고 볼 겁니다. 일단 이 흐름은 끝났고, 일단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일단 볼게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고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아래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일단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방향 전환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위안화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빠지다가 말고 있죠. 빠지다 말고 있다. 아무래도 이게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뭐 CPI, PPI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유동성 공급하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하면 할수록 이제 위안화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보시다시피 중간 선거 때문에 미리 먼저 올라서 그런가 중간 선거 당일 되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제 저항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다. 연속성을 확인해 볼 때다.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 꺾인다고 인정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반등 흐름이 멈춰 있는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방향성 찾고 있다. 위로 더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아직까지 일단 멈춰 있다.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아직까지 뭐 이런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하여튼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워낙 급하게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좀 다소 좀 피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처럼 유럽 증시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하여튼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 같은 게 조금 좀 시장에 있긴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처지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 하여튼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전반적으로 쭉 봤는데 좀 의미 있게 매도세가 등장한 건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거, 중국 증시가 지금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시세의 연속성도 있고요. 일본 증시는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요 정도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만 좀 꺾였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비교적 강해요. 그죠?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거는 이제 내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인데, 이 물가지표 이제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시장이 좀 방향성을 꺾나, 이런 점들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조금 뭐 자세히 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이 좀 올라야 될 때 오르고 있어요. 전일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62,000원 안착했네요. 그죠? LG에너지솔루션도 59만원에 대한 저항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저항 돌파 안착했으니까 60만원 거의 터치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더 큰 오버슈팅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소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있지만은 더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함부로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아래쪽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건 아직까지는요. 여기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하면 이제 그때는 후려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세 등장하지 않았죠. 더 참으셔야 됩니다. 절대 고점 잡으려 그러면 안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강해요. 다만 이제 이 조금씩 좀 독특한 점들도 좀 눈에 띄고 있죠.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죽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최소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뭐 물론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엄청난 매수세 등장은 아닌데요. 아무튼 변동성 지수가 잘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거 좀 고무적인 신호로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라고 하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빅스가 오르면서도 계속해서 시장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절대 꼭지점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꼭지점 못 잡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버슈팅, 이 지금의 상승이 좀 오버슈팅이 좀 과해지고 있다. 이런 게 일단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일단 나타난 첫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슬슬 좀 과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확실히 좀 과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코스피가 강한 걸 보고 야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니까 상승 추세로 이제 완전 전환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솔직히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승하는 게 지금 이렇게 반등 올라오는 게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거는 어쨌든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반등 올라올 수 있는데 하여튼 지가 어디선가 꺾일 거예요. 그죠? 어디선가 꺾이는데 이제 꺾일 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다가 이제 어디선가 꺾여서 다음번 저점이 어디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하락이 끝난다? 그럼 진짜 추세 전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더 밑으로 내려온다라거나 혹은 뭐 전저점을 테스트한다거나 전저점을 붕괴시킨다거나 이게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반등이 얼마나 올라오느냐는 전 이건 별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뭐 지금 반등의 내용도 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만큼 지금 좀 슈팅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좀 별로 일단 겁이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다. 다음번에 어디선가 꺾일 건데 이 다음번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를 우린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반등할 때마다 가만히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잘 봤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때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하나하나 누적시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년 반 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하방 포지션을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된다. 내려올 때 얼마나 내려오는지를 정말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려올 때 하루 만에 또 대폭락을 한다. 이러면 또다시 여기서 또 막 지지하면서 또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내려올 때도 좀 차분하게 좀 잘 내려와야 지지선도 붕괴되고 다음번에 전저점에서 비리비리하고 그래야 또 붕괴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내려올 때 집중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당장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내려온다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는 신호로 봐주시고 다만 이제 엄청난 오버슈팅이니까 이제 슬슬 기회가 오나라고 생각 정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그래서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인데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인데 이런 상승 추세를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폭락으로 이걸 끝낼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를 죽이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분한 상승이 좀 차분한 하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가는 이런 엄청난 대폭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얘 하방 에너지 좀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약간 낙폭과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5일선과의 이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좀 다소 심하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추세가 상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힘을 쥐어짠다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이런 움직임은 더욱더 강한 오버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방향 위쪽으로 전환될 때 더욱더 강력한 오버슈팅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지나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긴 한데 20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시가 이렇게 대폭락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대폭락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버슈팅을 만드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요. 약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지금까지 이 상승 피로감이 누적돼서 좀 하여튼 부담스러웠는데 대폭락을 하고 있다.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고 있고 경거망동하고 있다. 만약에 얘가 이제 자칫 잘못해서 방향 다시 위로 틀면은 그럼 이제 이게 또 엄청난 오버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대폭락하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튼 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거는 유로화하고 달러 인덱스가 좀 그렇지. 뭐 원달러 환율 뭐 저렇게 급락한다. 개인적으로 뭐 저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신경이 쓰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움직임이 꺾였을 때 그때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언젠가 이제 언젠가 증시가 꺾여서 내려올 때 저점 테스트들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언젠가 이제 그럼 환율이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환율이 올라올 때
이 고점 테스트를 잘 봐야 되겠죠. 고점이 여기서 고점이 안 높아지면 아래쪽으로도 계속 죽는 거고요. 그죠? 그때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별로 걱정할 건 없다라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콜옵션들도 개인들이 신나게 사고 있고, 이 지난번 그죠? 그 지난번 풋에 달라붙던 개인들이 이제는 콜에 달라붙고 있으니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타나긴 하겠죠. 그죠? 뭐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보니까 약간 코스피에 좀 돈을 뜯긴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강하니까 이 코스닥은 도무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 오버슈팅 이런 쪽으로 좀 갈 줄 알았는데 좀 하여튼 코스닥 보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저항은 1030입니다. 아직까지 뭐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엄청난 매도세가 등장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눌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 건 강하다고 봐주자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미국 증시 하여튼 뭐 여전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 S&P 딱 한가운데 멈춰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1,250으로 오늘 밤에 아마 한 번 더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고요.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뭐 미국 증시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다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자리이긴 해요. 변동성 지수들이 좀 다소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거 좀 시장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좀 방향 전환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글쎄요 오늘 밤이나 뭐 내일 밤 정도는 그래도 좀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조금 좀 보다 주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한 26 정도 자리가 있는데 26 정도 자리를 오늘 밤에 돌파 한 장 하는지 이런 여부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25, 26 요 자리 어떻게 좀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어요. 미국 증시 빅스가 살아나니까 오늘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다소 상승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하여튼 뭐가 오묘해요. 예, 지금 상황 다소 좀 이상합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긴 한데 다소 좀 이상해요. 이상한 점들이 슬슬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뭐 편안하게 보시면 안 되겠고 이제 조금씩 좀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로화의 뭐 1.0 페리티 자리 테스트라든가 뭐 달러화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